그러면 오늘 이제 먼저 이 절대 위기라고 하셨는데, 뭐 우리 한국 경제가 걱정되고 또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은 압니다만은 절대 위기라고 하니까 그럼 한국 경제가 IMF 외환 위기가 또 오나, 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나 뭐 이런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현웅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그 절대 위기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 위원장님도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또 저도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경제학을 전공하시면서 우리 저담회를 아마 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경제를 우리 인체와도 잘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의 인체는 뭐 여러 가지 경우에 이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어제까지도 멀쩡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가 걸려서 갑자기 쓰러지거나, 아니면 뇌졸중으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뭐 코로나에 걸려서 갑자기 뭐 병원에 입원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이 위독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통 정말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우리나라는 그러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좀 인간으로 말하면 저는 굉장히 빨리 늙어가고 있고, 누구나 다 늙습니다만 그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그 가운데에서 완전히 당뇨병에 정말 제대로 걸렸고, 그 당뇨병이 그냥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당뇨병이 이게 복합적으로 합병증이 나타나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 콜레스테롤도 높고 거기에다가 고혈압도 높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상황을 전혀 인지 못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어떤 체력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더더욱 열심히 술 먹고 담배 먹고 고기 먹고 막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오늘 안 쓰러졌으니까 나는 위험한 상태가 아니야. 그래도 병원에 막상 가면은 병원 의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직 안 쓰러졌으니까 뭐 위기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저기 누워 계세요. 잠깐 링거핵 정도 맞춰 드릴게요. 그러면 또 기분 좋게 또 그거 한 번 맞고 또 집에 간단 말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똑같이 담배 먹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럼 굉장히 빨리 늙어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상황이다. 그 이유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나라의 경제 지표를 볼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나라의 뭐 GDP 뭐 이런 거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걸 보는데, 우리나라의 그 GDP 성장률을 보면 우리가 196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보면 한때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뭐 100%, 미국 달러로 볼 때는 100달러도 안 되던 상황에서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해 왔잖아요. 그래서 70년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두 자릿수 성장을 매년 했고, 한때는 연간 14% 성장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성장하다가 이게 그때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계속 성장률이 떨어져요. 매년 성장률이 떨어져가지고 97년도에 잠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뭐 IMF 위기도 겪고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단기간에 어떤 위험한 그런 상황, 그것은 단기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14%를 고점으로 찍은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볼 때 계속 이게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장기적인 그 경제 성장률 추세가 계속 추락을 해서 이게 90년대 후반에 오면 뭐 10% 밑으로 떨어지고 다시 5%대로 갔다가 5%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뭐 2%대가 지금 뭐 거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해는 1.4% 성장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그 정도에서 그냥 또 멈출 거냐는 거죠. 저는 멈추지 않을 거고, 이게 계속 추락을 해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도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습니다만, 이 정도 상태로 계속 간다면 2030년 정도에 가면 0%대 잠재 성장률을 보일 거고, 그 다음에는 뭐 40년대까지 막 가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까지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보다 더 빨리 0%대 그러한 경제 성장률, 더군다나 그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위기냐, 그거는 아직 쓰러지지 않은 거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군다나 그 선진국은 누구나 다 그렇게 경제 성장률이 줄어드는 것, 하락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그 얘기할 때마다 정말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 10%대에서 뭐 9%, 8%, 7%, 10% 계속 떨어져 왔는데 정말 모든 나라가 그러냐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1970년대 이후에 평균적으로 4.1% 성장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물론 경기 변동은 있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그거는 거기 개도국도 있고 신흥국도 있으니까 그들 나라가 빨리 성장해서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뭐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럼 선진국만 딱 들여다보자는 거죠. 선진국만 들여다보면 또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서 경제 성장률이 계속 추락한 나라도 있어요. 일본이 대표적이고 최근에 유럽 국가들이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도 그거 따라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죠. 미국을 한번 보세요. 미국은 1975년 이후에 거기도 경기 변동이 있죠. 뭐 2000년도 닷컴 버블도 꺼졌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 최근에 뭐 우리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또 마이너스 성장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제가 계산한 한 2.4% 성장을 해요. 이게 추세가 꺾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도 10배 이상 크고요. 더구나 1인당 GDP도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훨씬 더 큰 나라인데 그 나라는 왜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조그만 나라인데 그렇게 빨리 고도 성장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추락을 하느냐는 거죠. 이거는 정말 심각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선진국이니까 누구나 그렇게 되는 선진국병이 아니고 이건 철저한 한국병이고 이렇게 빠르게 정말 쇠락하는 경제는 제가 볼 때 전 세계에 우리나라 말고 과연 또 있을까? 마치 우리나라가 한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고도 성장을 해서 경제 기적, 한강의 기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거꾸로 추락하는 게 정말 이건 한국의 기적이다, 이거. 그래서 두 개를 딱 비교해보면 거의 데칼코마니예요. 쫙 올랐다 쭉 떨어지는. 과연 이런 현상이 그렇게 나타날까? 정말 다르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뭐 무엇보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러한 문제를 오늘 같이 한번 제가 의견 드리고 또 같이 우리 논의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